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법 개정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토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즉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2개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 또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을 지금 너무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는데 안전진단을 조금 완화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은 지역마다 좀 차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주택 어떤 건설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좀 지역마다 차이를 두더라도 어쨌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그 2가지는 가장 먼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유세 부담 같은 경우도 세율은 국회 통과 사항이지만 공시가격을 산정하거나 거기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공시가격 또 공정가격에 대한 정부의 좀 미세 조정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고 가장 시급한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의 변화가 과거와 좀 다른 패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집값이 급등하면 전세 가격은 조금 안정되어 있고, 또 집값이 좀 침체되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도 따라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도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와 다르게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규제로 인해서 월세가 전환되는, 특히 빠르게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전세 대출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높아지면 집을 산 사람도 아닌데 고금리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상화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적인 손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금융에 의존적인 지금 전월세 보증금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 2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그 중에서도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주택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형평보다는 소형평형을 지음으로써 국민들, 주택 수요자들에 대한 지불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소형주택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형이라고 해서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집을 지을까봐를 염려하는 것, 저는 그것은 경계할 일이지만 소형주택을 짓는 것을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저는 공급의 양도 중요하지만 아까 공급의 질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 즉 지불 가능성을 얼마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과 같이 고물가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청년이라든가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지금의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결국 평형을 좀 줄여서 주택의 품질을 높여서 구입 부담을 줄이게 할 수 있는 방향, 또 역세권의 지음으로써 교통, 이동 수단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역세권 첫주택이라든가 청년 원가주택은 상당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환경 파괴 문제들을 생각하고 또 인구의 감소 추세, 고령화 등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제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더 녹색의 기능, 또 자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는 것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 저는 그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또 환경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가야 할 길이 조금 멉니다. 일단 급격하게 올라간 보유세 부분들을 좀 정상화하는 측면이 필요하고요. 특히 경기가 지금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가게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급등한 보유세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더 좀 많이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지금 벌금 형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래세 부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우리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면 보유세는 점진적 현실화, 거래세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두 개 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차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할 수가 없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5년 동안 올린 세금을 낮추는 것에는 국회의 여야 구성도 정부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2년 뒤에 총선이 치러지고 나서야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의 좀 간절한 바람에 비해서 지금 정부의 세부담 완화 속도는 확실히 느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